아무리 굶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요? 그건 당신 몸에 지방을 자르는 가위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마시는 것만으로 대사율을 30% 폭발시키는 기적의 물 섭취 골든타임을 공개할게요.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우리 몸속 60조 개 세포 안에서 굳어버린 지방과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하는 유일한 용해제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정밀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수분 중독의 위험까지 과학적으로 규명해 드릴게요. 먼저 뇌의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해 볼게요. 건강한 뇌는 물을 머금은 젖은 스펀지와 같아요. 전기 신호가 막힘없이 전달되죠. 하지만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단 1.5%만 부족해도 뇌 조직은 마치 말라버린 건포도처럼 물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해요. 이것을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배터리 1% 절전 모드와 같아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앱 실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지요. 탈수 상태의 뇌는 정보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집중이 안 되신다면 커피를 찾을 것이 아니라 뇌에 수분이라는 충전기를 꽂아야 할 때예요.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물은 지방을 자르는 가위와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생화학적으로 지방 덩어리가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선 반드시 잘게 쪼개져야 해요. 이 과정을 가수분해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물을 더해서 푼다는 뜻이에요. 즉, 체내에 물이라는 가위가 없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은 절대 분해되지 않아요. 여기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한 30대 직장인은 매일 저녁 운동 후에도 체중 변화가 없어 좌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습관을 교정했지요. 식사 30분 전 미온수 한 잔과 운동 후 소량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체중 8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해요. 운동량은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이 사례는 물이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연소시키는 생화학적 촉매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물은 엔진 냉각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우리 몸은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하듯 에너지를 태우는데 물 500ml를 마셨을 때 대사율이 30%나 치솟는 현상은 바로 우리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한 결과라고 해요. 그러나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명제는 의학적으로 틀렸어요. 신장의 처리 능력을 깔때기에 비유해 보지요. 깔때기는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유량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신장의 사구체 역시 시간당 최대 0.8리터에서 1리터까지만 여과할 수 있어요. 만약 갈증이 난다고 2리터를 한 번에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깔때기가 넘쳐 흘러 혈액 속으로 맹물이 범람하게 되지요. 이때 혈중 나트륨 농도가 옅어지며 삼투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세포를 물풍선처럼 만들어요. 세포가 물을 빨아들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이 뇌세포에서 발생하면 치명적이에요. 닫힌 두개골 안에서 뇌가 부풀어 터질 듯한 압력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물 중독에 의한 뇌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포를 살리는 최적의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온도예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부으면 격렬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위장도 같아요. 체온보다 차가운 얼음물이 들어오면 위장은 쇼크를 받아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소화 공장을 멈춰버려요. 가장 이상적인 물은 체온과 유사한 36.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온수입니다.
몸이 저항 없이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온도이지요. 그리고 물을 섭취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세탁기를 떠올리세요. 빨래를 하려면 세제를 넣기 전에 물부터 채워 헹궈야 하잖아요. 기상 직후의 물 한 잔은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밤새 몸에 쌓인 노폐물을 헹궈내는 기초 세탁 과정이에요. 반면 식사 직후의 물 섭취는 국물의 물타기예요. 위산이라는 강력한 소화 국물이 밍밍해져 소화 불량을 유발하니 식후 1시간까지는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미네랄이에요. 우리 신경계는 생체 전기라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동하지요. 미네랄이 없는 맹물만 마시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을 몸에 까는 것과 다름없어요. 몸속에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전기를 만들 재료가 없는 셈입니다. 머리가 멍해지거나 쥐가 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 중에서도 고도 정수 기술로 인해 미네랄 성분이 거의 제거된 물은 생체 신호를 전달할 전해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신경계와 순환계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 충분히 함유된 생수나 일반적인 정수 방식의 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물, 똑같은 양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리학적 환경에 따라 물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해요. 지금부터 물 섭취에 대한 상황별 최적의 솔루션을 드릴게요. 첫째, 60대 이상 고령층이에요.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중추 기능이 퇴화하여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요. 따라서 갈증이 없더라도 매시간 알람을 맞춰 의무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하며 반드시 따뜻한 물을 드셔야 해요. 둘째,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가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땀으로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상태라 맹물만 마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을 드시거나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전해질 농도를 맞춰주어야 세포가 회복됩니다. 셋째,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잦은 분들이에요. 식사 도중이나 직후의 물 섭취는 위장 압력을 높여 역류를 유발해요. 식사 전후 1시간을 피하고 위벽을 자극하는 탄산수는 피하세요. 소화가 안 될 때는 따뜻한 물을 아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넷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요산 배출이 핵심이므로 일반인보다 더 많은 하루 2일 이상의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입니다. 바로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수분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과도한 물이 오히려 폐부종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치의가 정해준 제한된 양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세포를 돌리는 연료이자 뇌를 깨우는 전기예요.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섭취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